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어느덧 전 남편과 이혼한 지는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여러 단골 손님이 계시는데 그중 한 명을 최근에 길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전 남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보냈어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그 단골 손님은 제 전 남편의 재혼녀였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상태예요. 저랑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단골 손님이랑 재혼했는데 아이 문제로 또 이혼했거든요. 저는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에게 이런저런 감정이 조금도 없습니다. 남들은 그래도 껄끄럽지 않냐고 하는데 전혀요. 왜냐면 저 대신 복수를 톡톡히 해줬다고 해야 할까요? 전 남편이랑 이혼할 때 마음고생이 엄청났습니다. 이혼 후에도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 재혼녀 덕분에 사이다를 먹은 듯 속이 시원해졌어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했어요. 양쪽 집안 평범했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면 바로 시모의 행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손주를 향한 지독한 집착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하루빨리 손주 보고 싶다고 아주 노래를 불러댔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게 빨리 손주 안겨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그런 며느리가 좋다고요. 아주 그냥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낳아주면 최고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결혼하자마자 빨리 아이 가질 생각부터 하라면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낳아야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덜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나이 먹어서 아이 가지면 손주한테 안 좋을까봐 빨리 가지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만큼 손주를 향한 시모의 집착은 엄청났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자마자 빨리 2세 계획부터 열심히 세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아이 가질 생각이 없거나 천천히 가질 생각이었다면 시모의 말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조급하지 않은데 옆에서 막 몰아붙이면 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아이를 천천히 갖고 싶어 했다면 시모의 말이 부담스러워서 마음에 걸렸을 텐데 다행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결혼하자마자 될 수 있으면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평소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이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젊었을 때 낳아야 덜 고생한다는 말에 빨리 갖고 싶었죠. 그래서 안 그래도 결혼하자마자 남편이랑 아이부터 빨리 갖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흡족한지 몸에 좋다는 음식이며 뭐며 바리바리 챙겨주더라고요. 그것도 하루빨리 손주 안겨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지만 아무튼 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 계획을 세웠고 남편과 함께 노력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은 흘러가는데 도무지 기대하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혼이기도 하고 임신하기로 마음먹은 상태라 임신이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원하던 임신이 되지 않자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더군요. 쉬모도 툭하면 전화하거나 찾아와서는 뭐 좋은 소식 없냐고 희망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멋쩍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거의 반년 정도 흐르자
한 번은 시모가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냐면서 몸이 허한 것 같다고 여러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소식 없는 거지? 아니, 이 정도 노력했으면 뭐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벌써 반년인데 아직도 강간무소식이면 어쩌자는 거야? 너희 노력하고 있는 거 맞아? 아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잘도 임신하던데 너는 왜 안 되는지. 아무래도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보약이라도 지어야 하나? 아니, 이런 건 네가 알아서 딱딱 해야지. 엄마 될 준비한다는 애가 몸도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엄마 몸이 건강해 아이도 잘생긴 거 아니야. 아유,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잔소리해야 해? 답답해 죽겠어 정말. 어머니, 저 건강해요. 몸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아이, 그런데 왜 임신이 안 돼? 네가 신경을 잘 안 쓰니까 안 되는 거지. 임신 준비하면서 본인 몸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 자기 몸은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관리 열심히 했습니다. 체중도 보통이고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게 제대로 신경 안 쓴다고 막 잔소리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쓰고 관리하는데 저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마치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데 그때 엄마 들어와서 왜 공부 안 하냐고 막 잔소리할 때 있잖아요. 그때 바로 전에까지 공부했는데 쉴 때 들어와서 뭐라고 하니까 답답한 그 심정. 딱 그거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하는 시모에게 서운했지만 그래도 시모 말처럼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자궁이 건강해야 임신이 잘 되기도 하고 임신이란 게 사람마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몇 배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주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편히 갖지 않으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거라고요. 마음이 조급하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임신이 힘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히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옆에서 시모가 암만 떠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마음부터 고쳐먹고 임신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결과는 같았어요. 꾸준히 보약도 챙겨 먹고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마음도 편하게 먹었는데 임신이 잘 안 됐습니다. 이쯤 되니 조급함을 넘어서 슬슬 불안해지더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불임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더군요. 괜찮은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지? 혹시 내가 아니라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너무 걱정되어서 검사까지 다 했는데 특별한 건 없었다. 혹시 당신한테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러자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런 걸 뭐하러 받냐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르니까 검사 받자는 거다. 확실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너무도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어요. 그런 걸 뭐하러 받아? 남자가 쪽팔리게. 나 아무 이상 없어. 내가 내 몸 하나 모를까. 그래도 정확하게 검사받는 게 낫잖아. 혹시 알아? 당신도 모르는 무슨 문제라도 있을지? 뭐? 그래서 내가 지금 불임이라는 거야? 당신 몸이 약해서 그런 건데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나는 병원 가서 검사하고 뭐 이런 거 딱 질색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멀쩡하니까 걱정하지 마. 쓸데없이 이런 생각할 시간에 당신 몸이나 더 잘 챙기라고. 남편은 조금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그런 건데
단칼에 싫다면서 딱 거절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남편도 같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저 혼자만 발 동동 구르고 있으면 뭐해요? 해결되는 게 없는데. 싫어도 같이 노력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본인 몸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냐면서 한 소리 했습니다. 검사 좀 받아보자고 했을 때 저는 좋게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펄쩍 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검사 받는 건 정말 싫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체면이 있지. 그런 걸 창피하게 어떻게 하냐고요. 좋게 해결될 문제를 남편이 키운 거예요. 반응이 이러니까 저도 뭐 좋은 소리 나가겠어요? 안 그래도 예민한데 협조를 안 해주니까 저도 짜증나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본인 몸 잘 알면 의사고 병원이고 그런 게 왜 필요하냐.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본인 몸 몰라서 걸린 거냐고.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사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검사 받아보자고 몇 번이나 설득했습니다. 좋게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한 듯 했어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검사 받는 건 체면 구기는 일이라고 길길이 날뛰길래 혹시 뭐 알고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미 문제 있는 걸 알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검사 받기 싫어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난리치더군요.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와, 사람을 뭐로 보고. 내 말에 막 믿음이 안 가? 분명히 말했잖아. 아무 이상 없다고. 대체 몇 번이나 말을 해야 해? 글쎄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고. 검사를 받아봐야 아는 거지.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냥 눈 딱 감고 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저라면 배우자가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검사 그까짓 거 한번 해주겠어요. 그게 뭐 어렵다고. 남편은 검사 한번 받는 게 무슨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고 본인은 남자 체면 구기는 짓 죽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검사 받고 뭐 어떻게 검사 받고 이런 거 알아봤나 봐요. 그런 건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제 몸이나 더 챙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검사 받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본인은 멀쩡하고 아무 이상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확신을 내세웠습니다. 진짜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이 일로 남편이랑 참 많이도 싸웠어요. 한 번은 남편이 시모한테 이야기했는지 시모가 절 찾아와서 남편처럼 똑같이 펄쩍 뛰었습니다. 어디 감히 본인 아들한테 문제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서 노발대발 하더군요. 너 우리 아들한테 풀인 검사 받으라고 했다면서? 이게 미쳤나? 어디 감히 멀쩡한 내 아들을 풀임 환자로 의심해? 문제는 네가 있는 거겠지. 저번에 검사 받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가 불임이라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될 일이에요? 떡두꺼비 같은 손주 원하시면 그 애도 검사받게 해주셔야죠. 솔직히 임신 안 되는 거 보면 둘 중 한 명은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그게 왜 내 아들이냐고! 너 검사 제대로 받은 거 맞아? 너한테 문제 있는 걸로 나왔는데 괜히 내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고? 어디서 돌팔이 같은 의사한테 검사 받은 거 아니냐고! 어머니!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아무 문제 없이 낳았고 크게 잔병치레 한 번 없던 애야. 내 새끼는 불임이고 뭐고 그런 거 없으니까 너나 잘해. 남들 다 아는 임신도 못하는 게 어디서 내 새끼를 불임으로 몰고 가. 웃겨 정말. 검사 한번 받아보잔 소리에 남편과 시모는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있지 남편한테는 절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명백히 검사까지 받았고 아무 이상 없다는 소견서까지 보여주었는데 그걸 거짓이라고 박박 우기기까지 하더군요. 시모는 그렇다 쳐도 남편까지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벽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은 안 통하고 저만 천하의 못된 년 취급을 하니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중 시모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글쎄 그만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본인 아들 인생 망치려 들지 말라면서요. 염치도 없냐. 이만큼 망쳤으면 그냥 순순히 도장 찍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에게 문제 있는 것처럼 덮어 씌운 걸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귀한 내 새끼, 저 하나 때문에 애도 못 보고 죽어야 하냐면서 이만하면 좋게 도장 찍고 놔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버틴다면 소송까지 걸 생각이라고 협박했어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간 아이 안 생긴다고 시모한테 구박이랑 눈치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참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였어요. 제가 불임한자로 몰아간 것도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한 게 이혼 사유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그건 판사도 저를 유책 배우자라고 말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더 이상 이런 집안과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저 나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집안이 징글징글해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건 나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고 계속 나한테 문제 있다고 우기면서 이혼 과정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준다면 참지 않고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제가 남편보다 손해보는 건 없어야 한다고 짚었죠. 명백히 의사로부터 정상이라는 소견서까지 받았는데 자꾸만 문제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랑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는 거 엄연히 명예훼손이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아주 공부 많이 했다면서 이혼할 생각으로 미리 알아본 거냐고 했어요. 네가 변호사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본인이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서로 좋게 좋게 헤어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 때문에 시간 잡아먹고 돈 잡아먹은 거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반반씩 합쳐서 마련했는데 남편한테 조금 더 떼어주라고 했어요. 저는 혼인이 기간이 짧아서 재산 분할은 해당 안 된다고 했고 심지어 나한테 잘못이 없는데 왜 더 떼어줘야 하냐고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계속 우기면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했어요. 참 뻔뻔하기도 하죠. 제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렇게 떠드는지 우기면 만사 해결되는 줄 아나 봅니다. 가만 보니 남편도 제 엄마랑 하늘짓이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진짜 꼴 보기 싫고 정남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임신 안 돼서 혼자 끙끙거리며 소갈이하고 눈치 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노력한 거 생각하면 제가 더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피해자 흉내를 내는 건지. 계속해서 날 건드리면 참지 않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희 집이 지긋지긋해서 내가 먼저 이혼하는 거라고 선언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꾸만 내 명예를 훼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자꾸만 저를 건드리더군요. 아들 결혼시키면서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다며 다 보상은 못 받아도 반은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냐 그래 어디 한번 진흙탕 싸움 해보자 싶어서 바로 시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가만 보면 시모도 참 멍청하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괜히 건드려서 고소미 먹으면 좋냐고요. 아니, 제가 의사에게 받은 소견서가 거짓이라는 걸 주장하려면 결국은 본인 아들이 검사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 없이 구는지 고개가 절로 저어졌습니다. 그저 우기는 거 하나는 1등인 사람이었어요.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질대로 우기면 장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톡톡히 보여주려고 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우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검사 그까짓 거 몇 번이고 더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고 저와 남편은
검사받은 뒤 결과지를 제출해야 했어요. 저는 보나마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죠. 남편은 결과지를 늦게 제출했고 저는 딱 봐도 남편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한테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분명 남편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검사받기 싫다고 고집 피우고 억지 쓰니까 뭐가 있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사실에 약간 충격받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겼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 말을 거짓말 취급하고 불임한자로 몰아간 게 인정되어 시댁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끝까지 저한테 바락바락 욕을 해대며 악다구니를 썼어요.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처벌하냐면서 난동까지 피웠습니다. 제가 받은 검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분명 조작된 걸 거라고 또다시 억지 부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고소미 먹어봐야 정신 차릴 거냐고 이참에 명예훼손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시모랑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마지못해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합의 좀 해달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인데 받아줄 마음이 있겠어요? 진정성 없는 사과라 싫다고 하자 남편이 갑자기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모는 부들거리며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귀한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겠죠. 분하다는 표정이 되었지만 어쨌거나 이번 일 잘 해결해야 하니까 아들 옆에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는 잘못했다고 합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시모가 계속 잘못 인정 안 하고 꼿꼿하게 나온다면 법대로 처벌받게 내버려둘 생각이었고 사과한다면 합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진실된 사과는 아니더라도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시모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저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원래 고집 센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뎌 하거든요. 또 이번 기회에 누군가를 함부로 모함하면 안 되는구나 톡톡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하나라도 깨닫는 게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알겠다며 합의해줬습니다. 제가 합의해주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깔끔하게 마무리됐죠. 이혼하는 과정에 매끄럽지 않고 구질구질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줬으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이혼한 후 저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부터 고민하던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제가 원하던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죠. 한동안 자리 잡는 거 신경 쓰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많이 확보할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게 뭘까? 정말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맛도 맛이지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출도 안정권에 들어섰고 점차 단골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단골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인연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남편의 재혼녀였습니다. 저는 친한 여자 동생이랑 같이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한 번은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단골을 가리키며 그러더군요. 올 때마다 남자가 바뀐다고요. 언니, 저기 남자랑 같이 앉아있는 저 여자 올 때마다 남자 바뀐다? 저 손님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이라 내가 얼굴 알거든. 근데 신기하게 올 때마다 남자가 바뀌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지. 주변에 친한 남자들이 만나보다 생각했어. 업무적으로 만나는 걸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지나가면서 나누는 대화를 대충 들었는데 커플인 것 같더라? 지금부터 그 여자 손님을 지영 씨라고 부를게요. 한 3개월 전부터 지영 씨는
저희 가게 자주 찾아오곤 했고 어느새 단골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쾌활하고 친화력이 좋아서 그런지 오며 가며 저랑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주고받고 나름대로 친해졌어요. 지영 씨는 저희 가게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좋아해줬고 그 말에 절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오는 단골이기도 하고 우리 가게 음식을 좋아해 주는 게 고마워서 서비스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동생 말대로 지영 씨는 올 때마다 일행이 늘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지인이거나 직장 동료겠거니 했는데 같이 온 사람과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연인임을 눈치챘습니다. 매번 남자가 바뀌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기해하거나 놀라워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서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영 씨도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영 씨가 누구를 만나던 며칠에 한 번씩 남자를 갈아치워도 제가 관여할 이유도 없고 뒤에서 흉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님으로서만 상대하면 그뿐이니까요. 또 지영 씨는 저보다 4~5살 정도 어려 보였는데 젊은 나이에 능력껏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생은 그런 지영 씨의 모습이 신기해서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하곤 했지만 저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 더 이상 아무 말 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저 우리 가게 음식 맛있게 먹어주고 좋아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행여나 뒷말하는 거 눈치채면 실례일 수 있으니까 이상한 눈치 같은 거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전 시모였고 얼굴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던 제 얼굴이 싹 굳어지고 말았어요. 시모는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를 봤음에도 놀라지 않는 걸 보니 제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걸 미리 알고 온 듯 했습니다. 전에 전 남편에게 전달받을 게 있어서 가게 앞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겸사겸사 제가 운영하는 가게인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시모한테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길 찾아올 생각을 했나 몰라요. 거의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여전히 달갑지 않더라고요. 하긴 우리 사이에 좋은 감정이 뭐 있겠어요. 저는 여긴 어쩐 일이냐고 설마 아직도 나한테 볼 일이 남아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음식점에 밥 먹으러 왔지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겠냐며 얄밉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손님이 왔으면 빨리빨리 자리 안내나 할 것이지. 계속 세워둘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신한테 안 판다고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괜히 소란이라도 생기면 가게 이미지만 안 좋아지잖아요. 하는 수 없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자리에 앉으면서 품에 안고 있는 포대기 속 아기의 얼굴을 확인하며 좋아 죽겠다는 미소를 짓더군요.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 배고프니까 여기서 밥 먹고 집에 가자. 가만히 있어봐. 아유 우리 손주 하품하네. 졸리지? 그래 할미가 코 재워줄게. 예, 우리 손주 눕혀놓고 재워야 하니까 여기 말고 방으로 안내해라. 달갑지 않은 시모의 등장으로 시모가 뭘 안고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긴 뭐하러 왔나.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얼굴인데 쫓아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품에 안고 있던 포대기 속 아기를 보며 손주 하니까 그제야 아기가 보이더군요. 저는 시모 품에 안긴 아기를 쳐다봤습니다. 손주라는 말에 전 남편의 아이라는 건가 싶어서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아기라고 해도 전 남편과 닮은 구석이 조금도 보이지 않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그때 시모가
그런 저를 흘깃 쳐다보고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방으로 안내하지 않고 뭐하니? 우리 손주 졸린 거 안 보여? 왜 남의 손주를 그렇게 빤히 보니? 왜? 네가 못 낳은 아이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보지?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여길 왜 찾아왔는지 단번에 그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본인 손주라는 걸 저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온 거였어요. 그 인간과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던지 조금도 관심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전 시댁 인간들이 하도 지긋지긋해서 그냥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이혼하면서 빨리 재혼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그 일을 가만둘 리 없으니까요. 그렇게 손주 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인데 아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이혼하자마자 바로 재혼시켜서 얼른 손주 보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만나 새롭게 가정 그리고 살 거라고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부럽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한때는 이 가족 구성원에 내가 속해 있었는데 사람 인연이란 게 다 따로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그런 생각하며 쳐다본 것뿐인데 시모는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껏 우쭐대면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부럽다기보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둔 며느리가 불쌍해서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놈의 성질머리 어디 갔겠어요? 도장 찍었다고 해도 한때는 시어머니였는데 말하는 싸가지가 그게 뭐냐면서 혼자 발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며느리는 저보다 어려서 그런지 임신도 한 번에 되고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떡하니 낳아주었다고 자랑했어요. 이로써 본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랑은 죽어도 안 생기던 아이가 어떻게 재혼하자마자 떡하니 생길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임신 안 된다고 그렇게나 구박하고 눈치 주었던 시간들. 계속해서 저를 부리만자로 몰고 갔던 게 생각나니까 다시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본인 아들과는 하나도 안 닮았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기라고 해도 닮은 구석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정말 손주 맞냐고 비아냥거리니까 시모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펄쩍 뛰었어요. 아기 못 가지니까 남의 손주 보고 배 아파서 그러는 거냐면서 또다시 저를 부리만자 취급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 며느리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마침 가게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시모는 그 여자를 보고 옳지, 저기 들어오는 사람이 새 며느리라면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새아가 하면서 손짓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새아기라고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지영 씨였어요. 지영 씨가 새 며느리라고요? 뭐야, 너 우리 새아기랑 아는 사이니? 아는 사이라면 아는 사이죠. 저희 가게 단골이거든요. 그럼 잘 알겠네. 얘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너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시원시원하고 착해. 그러니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덥석 안겨주지. 그리고 안 닮기는 어디가 안 닮아. 여기 코랑 눈썹이 우리 아들이랑 판박이구만. 아기라서 아직 잘 안 보이는 것뿐이야. 애들 얼굴은 커가면서 바뀌는 거 모르니? 하긴 뭘 낳아봤어야 알지. 시모는 제가 못 낳아준 손주 새 며느리가 낳아줬다며 자랑했고 아주 제 속에서 제대로 불을 질렀습니다. 애를 못 낳아봤으니 애들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턱이 있냐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닮은 구석은 조금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지영 씨는 툭 하면 남자가 바뀌어 있었고, 최근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랑 와서 정답게 밥 먹는 모습을 봤는데 남편의 재혼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지영 씨를 슬쩍 봤는데 슬며시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100% 전남편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정말 전남편의 아이가 맞다면 제 시선을 피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거기다 본인도 저희 가게에 올 때마다 남자가 바뀌었으니 제발 저렸을 겁니다. 얼굴이 싹 굳어지면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죠.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속고 있는 시모가 참 우습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왜 웃냐면서 정신줄이라도 놨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모르고 속고 있는 꼴이 보기 좋아서 그냥 내버려둘 생각이었어요. 됐다면서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니까 시모는 본인이 승리자라도 된 듯 저를 보며 한껏 우쭐해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시모는 보란듯이 저희 가게에서 식사하고 갔고 며칠 후 지영 씨가 찾아와서는 본인이 남자들이랑 여기 왔던 걸 시모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모가 손주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아이가 실은 전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니까 제발 저려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대충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았지만 그쪽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영 씨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고 그날 이후 저희 가게에는 얼씬도 안 했어요. 문제는 전 시모가 계속해서 저희 가게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문제가 아니니까 남의 집 일에 끼고 싶지 않았는데 시모는 툭 하면 제 속에 불을 지피며 톡톡 건드려댔어요. 저 들으라는 식으로 더 오버해서 우리 손주 해대는데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손님으로 온 시모더러 나가라고 내쫓을 수도 없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냥 최대한 상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모가 온 날에는 동생 보고 서빙하라며 일을 시키곤 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던 와중 저희 엄마가 가게에 온 날 시모와 맞닥뜨리면서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시모는 저희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손주 자랑을 끊임없이 해댔어요. 마치 저와 엄마 들으라는 식으로 말이죠. 같이 온 손님에게 누가 봐도 제 이야기를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손주 참 잘생겼지? 크면 한 인물 하겠어. 우리 아들 닮아서 아주 멋지게 클 거야. 나는 가끔 우리 손주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잖아. 아니, 이혼하기를 천만다행이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우리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늙어 죽을 뻔했잖아. 하여간 전 며느리가 아주 못됐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뻔뻔하게 돈이나 뜯어가고 말이야. 사람이 염치라도 있어야지. 나 같으면 죄인 같은 마음으로 다 주고 나오겠구먼. 재혼하자마자 우리 아들이랑 쏙 빼닮은 손주 낳은 거 봐. 이래놓고 감히 내 아들을 불임 취급했다니까. 뻔뻔하게 같이 온 일행과 제 이야기를 대놓고 나누더니 눈으로 힐끔힐끔 저를 가리키며 키득거리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같이 있는 마당에 저런 소리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함부로 헛소리 못하게 법적 조치 취했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합의까지 해줬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지금 나랑 우리 엄마 들으라고 한 소리냐고 따졌어요.
그동안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꾹 참았는데 계속 참았다가는 제대로 호구될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나를 먼저 지켜야 내 가게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참지 않고 시모의 눈을 보며 제대로 따졌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받고 정상이라는 의사 소견서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임 환자로 몰아간 거.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니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고 합의해 준 거. 그 지난 이야기를 다시 들먹이면서 시모에게 막 퍼부었어요. 아마 제게 합의해달라고 싹싹 빈 건 일행한테 이야기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일행은 손으로 입을 가리키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시모는 눈치를 살피더니 조용히 안 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시모라고 했죠. 다 지난 이야기 여기까지 와서 들춰내길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잘못했다고 남편이랑 같이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냐. 그 정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이기도 하니 좋게 합의해줬는데 지금 보니 다시 고소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다시 고소장 접수할까요? 했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거 가지고 무슨 고소냐면서 어디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고 비아냥거리더군요. 그러다가 이내 제가 받은 검사가 잘못된 것 같다면서 그 의사한테 돈 먹여서 위조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재혼하자마자 임신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저한테 문제가 있었으니까 혼인기간 중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라고 또 쓸데없이 우겨대더군요. 안 그래도 이 문제로 이혼하고 저희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셨는데 또 이런 꼴을 보여드리니까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 친손주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 평온한 마음을 내가 다 와장창 깨트려주마 결심했고 시모에게 지영 씨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말 본인 아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친손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남편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물어보라고 했죠. 열이면 열, 모두가 하나같이 안 닮았다고 할 거라면서 장담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저번부터 그딴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더니 또 뭐라는 거냐면서 네가 못 낳은 아이 보니까 심술나서 그러는 거냐며 난리치길래 정확히 짚어줬습니다. 심술이 아니라 명백히 의심할 증거가 있다고 말이죠. 내가 심술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틀렸어요. 내가 새 며느리에 대해서 아는 게 있거든요. 보여줄까요? 저는 카운터로 가서 CCTV 영상을 가지고 왔고 그걸 시모에게 보여줬습니다. 혹시 몰라서 지영 씨가 왔던 날의 영상을 미리 정리해두었어요. 시모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서 씩씩거리다가 제가 틀어주는 영상을 보더니 이내 표정이 싹 굳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시모는 본인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새 며느리가 남자를 바꿔가면서 불륜 정황 증거를 말이죠. 남자랑 같이 저희 가게에 온 시기가 재혼하고 나서더라고요. 시모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지 이거 정말 사실이냐고 지금 아들 가정 망치려고 조작한 거 아니냐고 하길래 조작은 내가 아니라 남편이 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조작은 어머님 아들이 했겠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이가 불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와 혼인기간 내내 아무런 소식이 없을 수 있죠? 재혼하자마자 임신했다고요? 그 아이 어머님 아들 자식인 거 확실해요? 그동안 우리 가게 지영 씨가 데리고 온 남자만 해도 벌써 10명이 넘어요. 아마 친부는 이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라고?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네. 내 아들이 지금 남의 새끼 키우고 있다는 거야, 뭐야? 그럼 아니에요? 어머니 다녀간으로 새 며느리가 따로 나 찾아와서 남자들이랑 가게 왔던 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던데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알면 절대로 안 된다면서 누가 봐도 그이랑 안 닮았고 몰래 찾아와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럼 딱 답 나왔잖아요. 그이 아들 아니란 거. 못 믿겠으면 친자감사하면 되겠네.
나는 증거 없이 함부로 모함하지 않아요. 만약 그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면 어머님 아들이 불임검사 조작했다는 소리겠죠? 이게 미쳤나? 내 새끼가 검사를 왜 조작해? 너 진짜 한번 죽어볼래? 전 남편이 조작한 것 같다고 주장하자 시모는 그럴 리 없다면서 노발대발했고 화를 참지 못한 채 결국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끄덩이 잡힌 채로 한참을 옥신각신했어요. 저희 엄마까지 달려들어서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에 있던 손님들은 구경하면서 아주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부린 경찰이 등장하자 상황은 정리됐고 경찰서에서 시모에게 꼭 검사해보라고 분명 친자식이 아닐 거라고 하자 시모가 저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면서 또 달려들길래 2차전이 시작될 뻔했죠. 그 순간 전 남편이 경찰서에 등장하면서 그만하라며 시모를 말렸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저게 자꾸만 내 손주한테 친손주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서럽다는 듯 울먹였어요. 남편에게 너 검사받은 거 확실하지 않냐면서 아무런 이상 없다는 소견인 받았지 않았냐면서 막 그러니까 남편이 주저하면서 말을 아끼더군요. 그 모습에 시모는 계속해서 남편을 닥달해야 했고 이내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사실은 그거 내 거 아니야. 친구 걸로 검사받았어. 뭐? 남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말 본인이 불임일까 봐 덜컥 겁이 났대요. 본인 엄마가 손자를 원하고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불임일 경우 그 뒷일이 눈에 훤해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 정자로 검사를 받았더라고요. 그 말에 시모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말대로 정말 친손주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절규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보름 후 시모가 저를 찾아와서 CCTV 영상을 받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아준 며느리를 왜 내치려고 하냐니까 떡두꺼비는 무슨 떡두꺼비냐고 여태 뻐꾸기 새끼를 키웠다면서 소리쳤습니다. 알고 보니 보름 사이에 친자검사를 했더라고요. 남편의 검사 결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여준 CCTV 영상을 보고 나니 여간 찜찜했겠죠. 그래서 며느리 몰래 검사했고 친자가 아니란 결과가 나오자 그때서야 사기라면서 이혼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며느리는 남편의 아이인 줄 알았다면서 본인도 몰랐다고 뻔뻔하게 오리발 내밀고 있대요. 그러니 친구들이랑 술김에 같이 논 적은 있는데 그때 일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면서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리하게 이혼하려면 저희 가게 CCTV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이러하니 영상을 받아볼 수 없겠냐 정중하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저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쏙 빼고 아주 당당하게 아들 인생 망하는 걸 보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냐면서 얼른 CCTV 영상이나 내놔라. 네가 저주를 건 게 틀림없다. 그러니 우리 아들이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가뜩이나 가게에 찾아와서 저한테 한 짓이 있는데 얼마나 얄밉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안 들더라고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시모 앞에서 영상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물론 따로 백업해두었지만 시모에게는 다 지워져서 이제 복구 못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시모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영상이나 달라니까 왜 다 지우냐고 난리치길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서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사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쪽 집안일을 도와줘야 하냐고 했죠. 오히려 피해만 봤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지금 복수하는 거냐면서 또 한바탕 난리칠 기세길래 이번에는 안 참고 폭행죄로 처벌받게 해줄 거라고 했고 남편이 불임 검사 받을 때 조작한 것까지 싹 다 엮을 거라고 했더니 더 이상 어떠한 말도 못하고 답답해 죽을 것처럼 펄쩍펄쩍 뛰기만 했어요. 그렇게 이 영상이 필요하면 제 앞에서 싹싹 빌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워진 영상을 복구해 볼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말이죠. 그제야 시몬은 마지못해 억지로 용서를 빌었고 저는 또 한 번 그런 시모를 놀려먹었습니다. 복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번 지워주면 끝이라 복구 못한다고요. 그걸 깜빡했다면서 이만 돌아가라고 하자 분을 못 이겨 울고불고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또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고 찾아와서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말 함부로 해서 잘못했다고 제발 아들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싫다면서 문전박대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때는 제 마음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자나깨나 입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